여러분이 보통 머리 또는 머리카락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단어죠. 자, 그런데 영어에 이 hair가 들어간 흥미로운 표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표현들 잘 쓰면 여러분의 영어가 좀 더 재미있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또 이런 표현들 그냥 막연하게 익히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의미, 머리와 그 머리카락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로부터 출발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익히고 또 외울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헤어가 쓰인 재밌는 표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이 헤어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이 보통 여러분의 그 머리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헤어 앞에 우리가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녀는 머리가 길다라고 얘기할 때 She has long hair. She has long hair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쓰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왜냐하면 이 hair 앞에 가 들어가는 순간 이때의 hair는 셀 수 있는 그 의미의 hair는 정말 털 한 가닥을 이야기하거든요. 머리카락 한 올뿐이 아니라 사실 뭐 몸에 나거나 이런 모든 종류의 이런 털들을 다 이 헤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가 길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she has long hair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실수해서 뭐 she has a long hair 하면 상당히 웃기게 들려요. 물론 그런 의미로 썼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겠지만 문장 자체는 아주 긴 털 한 가닥이 있는 거죠. 어딘가에. 그래서 굉장히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한 가닥의 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는 경우 이제 기분 좋진 않지만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There's a hair in my soup. There's a hair입니다. 머리카락 한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my soup. 제 숲에, 제 국에 머리카락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는, 요거 그대로 검색해서 이걸로 시작하는 어떤 그 상황이라던가 문장, 조크 이런 걸 검색하시면 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털이 북실북실한 이렇게 얘기할 때는 hair에다 y를 더하기도 합니다. hairy. 이게 굉장히 털이 북실북실한 거예요.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hairy.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팔에 좀 털이 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hairy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헤어란 단어를 짚었으니까 이제 헤어가 쓰인 다양한 표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정말 마음껏 놀자라고 할 때 우리 무슨 특별한 어떤 비유 표현이 있나요? 영어에서는요, 머리 늘어뜨리고 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Let one's hair down, let my hair down, let your hair down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머리를 그냥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라푼젤 그 유명한 동화 있죠. 그래서 라푼젤 머리를 늘어뜨려라 그 톱 위에서 긴 머리를 내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let her hair down, let down her hair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인데 정말로 머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이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그냥 마음 놓고 신나게 논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은 거 하고 나서 이제 좀 쉬자라고 할 때 이제 정말 마음 놓고 풀어지자 약간 이런 의미로 let one's hair down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쉰다는 의미에서 relax 또는 이제 마음껏 이제 놀자, 즐기자 이런 의미로 enjoy oneself 이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예전에 그 중세시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 여자들 머리 보면 어때요? 굉장히 핀 꽂아가지고 쫙 힘줘서 올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옛날에는 거기다가 장식도 많이 달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파티 끝나고 쉴 때 되면 일단 쉬려면 일단 머리부터 풀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 무거운 걸 다 이렇게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 같은 거 예를 들면은요. Just let your hair down a little and enjoy yourself. 조금만 조금이라도 좀 긴장 풀고 머리 풀고 좀 즐겨봐 이런 얘기예요. 또 그렇게 정말 머리 풀고 논다라고 생각나는 경우가 이제 우리 클럽 가면 정말 막 놀지 않아요? 머리 풀고 놀지 않아요? 여러분 클럽 갔는데 머리 이렇게 그 결혼식 신부 머리처럼 이렇게 쫙 올려놓고 막 그러고 클럽에서 머리 흔들고 노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머리를 푼다라는 게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You can really let your hair down and do what you want at this club. 이 클럽에서는 진짜 완전히 머리 풀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마음껏 놀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제약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You can really let your hair down and do what you want at this club. 클럽 광고 문구 같죠? 아니면 I saw her letting her hair down on the dance floor. 정말 그 클럽 갔더니 그 댄스 플로어에서 완전 머리 풀고 그냥 노는 거 봤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맘 놓고 노는 거죠. I saw her letting her hair down on the dance floor.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는 사무실도 아닌데 좀 편하게 놀아라.
자, 이런 의미로 Come on, we're not in the office now. You can let your hair d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푼다 해서 오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고요. 머리가 유난히 손질이 안 되는 날, 그럼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기했어요. 머리가 영 아닌데 할 수 없이 이제 시간 돼서 나와야 되고 이러면 하루 종일 머리 때문에 신경 쓰이고 좀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것도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정말은 헤어스타일과 상관이 없더라도 그래서 어떤 뭔가 되는 일 좀 없고 머리가 잘 뜻대로 스타일링이 안 되는 것처럼 영 좀 되는 일 없는 그런 운수 사나운 날, 이걸 영어에서는요 a bad hair day, a bad hair 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오늘 이렇게 좀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얘기할 때 I'm having a bad hair day. I'm having a bit of a bad hair 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말과도 좀 비슷한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거나 위험하거나 그 짜릿할 때 우리 뭐라 그러죠?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고 하지 않아요? 이때 영어에서도 머리가 쭈뼛 선다고 해서 hair rais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raise your hand, 손 들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서게 하는 이라는 의미로 hair rais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짜릿한 것 중에 영화 같은 거 볼 때 왜 그 자동차 추격신 같은 거 정말 짜릿하잖아요.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위험하게 막 확 달리는 거, 뭐 이런 거 hair raising car cha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driving on that road was definitely a hair raising experience. 그 도로를 달리는 건 그야말로 머리를 쭈뼛서게 하는 경험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짜릿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hair rais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머리를 쭈뼛서게 하는 이란 말이에요. 우리말과도 일맥상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리카락은 굉장히 가늘죠? 근데 그 가는 머리카락을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그 가는 걸 또 쪼개요. 굉장히 세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이 머리카락을 쪼갠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소한 거에 목숨 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도 왜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거를 머리카락을 쪼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plit hairs. split hairs라고 얘기해요. 사소한 일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split 동사니까 ing를 써서 it's just splitting hairs. This is just splitting hairs. 그거 그냥 정말 완전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거지. 이건 그냥 너무 사소한 문제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절대 없는 걸 막 따지지 말라라는 식으로도 이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these two things are basically the same.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Don't split hairs. 따지지 말자고. 이런 식의 말이에요. 쪼개지 말자. 머리카락 쪼개지 말자. 따지지 말자라는 의미로 Don't split hairs. 사소한 거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자 이런 의미로 영어에서는 Don't split hai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맙시다 라는 식으로 Let's stop splitting hairs. Let's stop splitting hairs.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특히 무슨 우리 뭐 이렇게 또 토론 같은 거 할 때, 뭐 논의 같은 거 할 때 너무 사소한 거 얘기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얘기 못 건드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Let's stop splitting hairs and get back to the main issue. 이제 정말 사소한 거 이제 그만 목숨 걸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주요 쟁점으로 갑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뭐 아니면은 계속 자꾸 이렇게 사소한 거에 목숨 걸면 우리 결코 이제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어. 뭐 이런 말도 해볼 수 있어요. If we start splitting hairs, we will never reach an agreement. 우리 일단 사소한 거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 정말 합의가 안 되지. If we start splitting hairs, we will never reach an agreement. If we start splitting hairs, we will never reach an agreemen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일단 사소한 거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이제 결코 이제 합의가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런 토론 같은 거 할 때 정말 그 사소한 거 갖고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러느라고 시간 지체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split hairs를 또 hair splitting 이렇게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ing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컷하는 명사같이 쓸 수도 있겠죠. 즉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뭐 행동이라던가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there has been some hair splitting changes to the plan 이러면은 그 계획에 약간의 아주 사소한 그런 어떤 변화가 좀 있어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우리 아까 이제 그 헤어 스플리팅 하지 말자라는 말로 뭐 let's stop splitting hairs, don't split hairs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I don't think we should be so hair splitting. 우리가 너무 헤어 스플리팅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크게 보자 이런 말로 뭐 we need to focus on the bigger issues here. 좀 더 큰 문제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We need to focus on the bigger issues her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쪼갠다라는 게 우리식으로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그런 어떤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카락 굉장히 가늘잖아요. 또 이 가는다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의외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또 편하거나 가끔 미드 같은 데서 종종 나올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hairline fracture. 또는 뭐 hairline crack이라는 말이에요. fracture는 이제 부러지는 거잖아요. 부서지는 거고 crack도 이제 금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요 말이 많이 붙는 것들 특히 이제 미드 같은 데서 특히 뭐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종종 나옵니다. hairline이니까 뭐예요? 머리에 그 선이니까 굉장히 가느잖아요. 가늘게 금이 가는 골절 같은 거, 가늘게 금이 간 어떤 그런 것들을 hairline fracture, hairline crac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리에 금 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hairline fracture를 가진 거예요. I had a hairline fracture in my leg. 이러면 다리에 살짝 실금 갔어. 우리는 뭐 실금, 우리는 실을 쓴다면 영어에서는 머리카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금 갔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냥 혹만 났어. 뭐 이런 식으로. I was worried about a hairline fracture, but luckily it was just a bad lump. 럼프는 이제 덩어리잖아. 이게 혹이란 뜻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또 그 신체에 입는 부상 표현들을 또 알려드렸네요. 금간 골절이 이제 hairline fracture. 그다음에 이제 럼프는 이제 혹이에요. 그래서 a bad lump는 이제 나쁜 혹이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 이제 혹이 심하게 난 거예요. 즉 금 갔을까봐 걱정했는데 I was worried about a hairline fracture, but luckily 근데 운 좋게 그냥 혹이 좀 심하게 난 거였어. It was just a bad lump. It was just a bad lump. I was worried about a hairline fracture, but luckily it was a bad lump. 정말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실금이 간 그런 골절을 영어에서는요, a hairline fracture 또는 hairline crac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hair가 쓰인 표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미지와 연결해서 쓸 수 있고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영어 자료라든가 뭐 리딩이라든가 미드라든가 이러면서 잘 나오는 표현들을 좀 골라서 좀 알려드려 봤어요. 자, 오늘 hair 표현들 거울에서 머리 빗질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금세 외워지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이런 표현들 활용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